안녕하세요, 닥터필름입니다. 오늘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스마트폰으로 아름답게 담아낼 수 있는 7가지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미세먼지나 구름이 많은 날에는 밤하늘에 떠있는 별을 촬영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촬영을 떠나기 전에 기상청 홈페이지의 관측 자료를 통해서 해당 지역의 구름과 시정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시정이란 대기의 혼탁 정도를 나타내는 기상 요소로서 지표면에서 정상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 목표를 식별할 수 있는 최대 거리로 정의됩니다. 보통 20km가 넘어갈 경우에는 밤하늘을 가득 채우는 아름다운 별빛을 담아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리개 조절을 통해 밤하늘에서 가장 빛나는 달을 별과 함께 어느 정도 담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리개 조절이 불가능한 스마트폰으로 밤하늘을 찍으면 달빛에 의해서 별빛이 대부분 가려지기 때문에 촬영 계획을 세우실 때는 한국천문연구원 사이트로 가셔서 이러한 달빛이 약한 날이나 없는 시간대를 미리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밤을 밝게 비춰주는 도심의 불빛 때문에 광해, 즉 빛공해가 많이 발생되어 별빛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글에서 라이트 폴루션 맵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오는 광해 지도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도심지 주변은 대부분 빛에 의해서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강원도에 있는 산골짜기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의 광해는 감수하셔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빛에 의한 오염이 적은 적절한 지역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스마트폰의 자동 모드로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그냥 찍게 되면 검은 바탕에 찍힌 하얀색의 작은 점과 같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고퀄리티의 별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수동 모드, 즉 프로 모드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두운 밤에 프로 모드를 실행시키면 검은색의 화면만 보이게 되는데 이때 셔터 스피드를 최대한 느리게 그리고 ISO를 최대로 높이면 다른 피사체들의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촬영 시 발생되는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 튼튼한 삼각대에 스마트폰을 고정하신 이후 주 피사체를 3분할 선이 겹치는 곳에 배치하시고 하늘과의 경계를 3분할의 아래쪽 수평선에 맞추면 안정적이면서 아름다운 구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조리개 최대 개방, 15에서 20초의 셔터 스피드, 그리고 ISO 800 이상이라는 별사진을 위한 노출 설정 추천값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광해나 빛이 있다면 노출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상황에 맞춰서 설정값을 달리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셔터 스피드를 15초 이상으로 설정하시면 움직이는 별의 잔상이 사진에 남게 되지만 확대하지 않는 이상 큰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주변이 너무 어두울 경우에는 셔터 스피드를 충분히 느리게 설정해서 별빛을 최대한 많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ISO를 높이면 사진이 밝아지지만 너무 높이게 되면 심한 노이즈가 발생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ISO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촬영 구도와 노출이 정해졌다면 마지막으로 적절한 초점을 설정하셔야 합니다. 주변이 너무 어두워서 자동 초점으로 사진을 찍기 힘들기 때문에 수동 초점으로 포커스를 잡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 피사체에 초점이 맞도록 적절하게 게이지를 조절하시면 되는데 보통 멀리 떨어진 피사체의 경우 게이지를 최대로 올린 무한 초점에서 반 칸 정도 내린 상태에서 사진을 촬영하시면 안정적인 초점을 잡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트 밸런스의 경우 3600K 정도로 설정하시면 푸른색으로 차갑게 빛나는 별빛을 통해 감성적인 느낌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을 바라보고 있는 인물을 프레임 속에 배치할 경우 조금 더 감성적인 사진 연출이 가능합니다.
이미지 센서가 작은 스마트폰으로 별 사진을 찍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제가 알려드린 여러가지 설정 팁을 활용하신다면 폰카로도 아름답고 감성적인 별 사진을 찍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이 스마트폰과 함께 더욱 아름다워지길 기대하며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see you.